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전술도 아니고 상대의 최근 흐름도 아닙니다. 이번 경기의 모든 시작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서기의 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터리그는 한 번의 결과로 시즌의 방향이 바뀌는 승부이고 그 승부 한가운데에서 발라드림의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기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발라드림은 단순히 주전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 방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금 발라드림이 쌓은 축구의 구조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발라드림은 공을 빼앗은 뒤 무작정 앞으로 차 넣는 팀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탈출하며 패스의 방향과 속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서기가 있었습니다. 서기가 공을 잡으면 팀 전체의 호흡이 정리됩니다. 수비는 한 걸음 올라오고 측면은 넓어지고 앞선의 움직임은 살아납니다. 한 명의 패스가 아니라 한 팀의 리듬이 서기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부상 징후는 단순한 결장 가능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발라드림이 가장 잘하던 방식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햄스트링 이상이라는 표현이 주는 무게입니다.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폭발적인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축구에서 타이밍이 흔들린다는 건 패스가 반 박자 늦고 수비 전환이 한 박자 밀리고 찬스에서 가장 날카로운 선택이 무뎌진다는 뜻입니다. 서기처럼 압박을 버티고 좁은 공간에서 탈출해야 하는 선수에게 이 변화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뛰는 것과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오히려 애매한 출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결장하면 팀은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그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전은 하는데 움직임이 평소 같지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발라드림은 가장 믿었던 연결고리에서 오히려 불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리그처럼 한 경기의 무게가 지나치게 큰 무대에서는 그런 작은 흔들림 하나가 순식간에 실점과 흐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승부가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기가 뛰느냐가 아니라 서기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팬들이 먼저 반응한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고 영상에서 서기의 이상 징후가 잡히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놀랐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발라드림 팬들은 즉시 위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팀에서 서기는 단순히 패스를 연결하는 선수가 아니라 압박을 견디고 경기에 숨을 고르는 선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골을 넣을 수 있고 누군가는 몸싸움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리듬을 설계하는 역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의 불안은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경기 구조를 읽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경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발라드림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장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 초반 평소처럼 뒤에서부터 공을 풀어가려는 순간 서기의 움직임이 무겁고 패스 한 번이 짧아지고 압박을 받는 장면에서 탈출이 늦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한 장면이 나오면 상대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발라드림은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팀은 실력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믿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생길 때 급격히 흔들립니다. 이번 발라드림이 정확히 그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번 승부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발라드림의 시즌은 지금 서기의 햄스트링 상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감독의 결단도 상대 전력도 경기장의 분위기도 결국 이 변수 하나 앞에서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라드림이 위로 올라갈지 가장 아픈 순간에 주저앉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스코어가 아니라 서기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왜 이번 발라드림과 스트리밍 파이터의 맞대결이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지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경기는 그냥 한 경기 더 추가된 일정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운명을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생존 매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G리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미 위쪽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남아있는 팀들은 단 한 경기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기력 그 자체보다 한순간의 실수, 한 명의 변수, 단 한 번의 흐름 전환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발라드림 입장에서 지금이 가장 미묘한 자리입니다. 완전히 밀려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위를 보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고 아래를 보면 한 번만 삐끗해도 순식간에 위험 구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자리가 가장 잔인합니다. 올라갈 기회가 있다는 말은 동시에 떨어질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리그는 단순히 승점 3점을 노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즌을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스트리밍 파이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팀 역시 이번 한 경기로 평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공격에서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보다 더 선명한 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 수비에서 집중력이 무너질 때가 있으며 골키퍼와 최종 라인이 압박을 받으면 예상보다 쉽게 공간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발라드림이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발라드림이 정상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스트리밍 파이터의 약점은 약점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흔들기 전에 자기 밸런스부터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경기의 긴장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발라드림은 원래 초반에 경기 주도권을 쥐었을 때 가장 위력적인 팀입니다. 짧은 패스로 흐름을 만들고 상대가 정리되기 전에 템포를 끌어올려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반면 스트리밍 파이터는 초반이 흔들릴 때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원래 그림대로라면 발라드림이 초반부터 몰아붙여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서기의 상태가 불안하면 그 시작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할 팀이 오히려 탐색부터 길어지고 압박을 걸어야 할 팀이 먼저 안정부터 찾게 된다면 경기의 방향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경기의 무서움은 승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기면 단순히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강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즌 전체가 아래로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한 번의 실점, 한 번의 패스 미스,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순위표 이상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존 매치는 늘 그렇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심리가 흔들리고 실수는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며 작은 균열 하나가 팀 전체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발라드림에게 이번 경기가 더 버거운 이유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버틸 수 있습니다. 잘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은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기에서는 잘하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발라드림은 가장 무너지면 안 되는 지점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부를 단순히 순위 싸움이라고 부르면 부족합니다. 이건 시즌의 흐름을 지키느냐 아니면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놓치느냐를 가르는 경기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인터리그는 누가 더 강하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온전한 구조를 유지하느냐, 누가 더 큰 불안을 숨기고 경기 안으로 들어오느냐, 누가 먼저 흔들리지 않느냐를 가리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발라드림과 스트리밍 파이터의 대결은 유난히 잔인합니다. 두 팀 모두 올라갈 꿈을 버리지 않았고 동시에 떨어질 위험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위기가 같은 경기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은 화려한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더 절박한가? 누가 자기 약점을 감출 수 있는가? 누가 초반 5분을 버텨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다시 발라드림이 서 있습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늘 가장 불안한 순간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번 인터리그가 바로 그 시험대입니다. 발라드림이 정말 위로 올라갈 팀이라면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한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즌의 방향을 바꿔놓은 결정적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승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날 차이는 이름값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발라드림은 누가 공을 마무리하느냐보다 누가 흐름을 만들고 끌고 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팀입니다. 반대로 스트리밍 파이터는 전체 조직의 완성도보다 순간적인 돌파와 직접적인 위협에서 힘이 살아나는 팀입니다. 이 차이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구조가 무너지면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팀이고 다른 한쪽은 구조가 다소 거칠어도 한 번의 돌파와 한 번의 슈팅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발라드림에서 가장 먼저 거론될 이름은 역시 김보경입니다. 이적 이후 첫 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여준 순간은 분명 의미가 컸습니다. 마무리 앞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장점이 있고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의 강점은 결정력에 가깝지 경기 전체에 호흡을 설계하는 조율력과는 결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김보경은 문을 열어젖히는 선수라기보다 열린 문을 가장 정확하게 통과시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기의 공백을 김보경 한 명의 존재감으로 덮으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인 것과 같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라드림이 정말 어려워지는 순간은 공격 장면보다 수비 전환 장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서기가 있을 때는 공격이 끊겨도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압박을 당해도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었고 공을 잃더라도 다시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약해지면 발라드림은 갑자기 공수 사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은 끊기고 미드필드는 늦고 수비는 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강점이던 패스 축구는 사라지고 팀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발라드림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붕괴의 순서입니다. 반면 스트리밍 파이터는 이번 경기에서 노려야 할 그림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박주환은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슈팅 숫자가 아니라 슈팅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훨씬 좋아졌고 어디에서 들어가야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감각도 전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즉, 예전처럼 공이 와야만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라 공간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상대의 수비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갑자기 치명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발라드림이 중원 연결해서 흔들린다면 박주환은 그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심으뜸의 존재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심으뜸은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카드가 아닙니다. 물론 피지컬과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심으뜸이 공을 잡는 순간 몸을 먼저 준비해야 하고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다 라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스트리밍 파이터가 완벽한 팀이 아니더라도 무서운 이유는 이런 직접적인 위협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경합, 한 번의 전진, 한 번의 몸싸움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느냐보다 누가 더 자기 강점을 자기 방식대로 꺼내느냐입니다. 발라드림은 패스와 조율 간격 유지가 살아야 강해집니다. 스트리밍 파이터는 직선적인 전개와 순간, 화력 그리고 상대의 불안을 찌르는 압박이 살아야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서기의 상태가 애매하면 발라드림은 자기 색을 잃고 스트리밍 파이터가 더 좋아하는 혼전 양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부터 경기는 발라드림이 설계하는 흐름이 아니라 스트리밍 파이터가 사고를 내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크스까지 겹치면 심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발라드림은 스트리밍 파이터를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부담을 안고 들어가고 스트리밍 파이터는 그 기억을 자신감으로 바꿔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록은 공을 차지 않지만 선수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판단을 늦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 팽팽한 경기일수록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술판이 아니라 머릿속의 기억입니다. 발라드림이 초반에 실수라도 하나 하면 또 이 팀에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살아날 수 있고 스트리밍 파이터는 그 불안을 놓치지 않으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부의 핵심 대결은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이 아닙니다. 서기의 공백을 김보경이 결과로 덮을 수 있느냐, 발라드림의 패스 구조가 박주하와 심으뜸의 직접적인 위협을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스트리밍 파이터가 상대의 불안이 커지기 전에 먼저 자기 약점을 감출 수 있느냐가 진짜 싸움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각자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장점이 언제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심리 상태로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발라드림은 완성된 흐름 속에서 더 강한 팀이고 스트리밍 파이터는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 더 위험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중반 이후가 아니라 초반 몇 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발라드림이 안정적으로 패스를 돌리며 자기 호흡을 찾으면 경기는 서서히 자기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연결이 끊기고 압박에 밀리며 세컨드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스트리밍 파이터의 공격 자원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름이 아니라 구조가 이 경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다시 서기의 상태에서 시작해 박주하와 심으뜸의 움직임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발라드림은 이번에 정말 징크스를 끊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냉정하게 묻자면 서기라는 변수가 흔들리는 이 타이밍에 그 답이 이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의지나 각오가 아닙니다. 이런 경기는 정신력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구조가 살아있느냐,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기 축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발라드림에게 유난히 잔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경기가 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평소 잘 풀릴 때만 강한 팀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팀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발라드림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화려한 축구가 아닙니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 축구입니다. 초반에 조급해지지 않고 서기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간격을 더 촘촘히 유지하며 패스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경기의 리듬이 흔들릴수록 더 빠르게 몰아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버텨야 합니다. 이번 승부는 누가 먼저 폭발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흔들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파이터는 분명 이 틈을 노릴 것입니다. 상대가 불안하다는 신호가 보이면 곧바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주환은 빈 공간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심으뜸은 몸으로라도 분위기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발라드림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괜히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들지 말고
가장 먼저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무리한 전진 패스보다 확실한 연결이 먼저이고 성급한 슈팅보다 흐름을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부처는 대개 경기 후반에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경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초반에 누가 자기 불안을 감추느냐에 따라 그 뒤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징크스가 다시 떠오릅니다. 발라드림이 스트리밍 파이터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기록표 위에만 남아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경기일수록 선수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한번 흔들려왔던 기억, 유독 어려웠던 상대,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흐름은 위기의 순간 다시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발라드림이 정말 이 징크스를 끊고 싶다면 단순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점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장면을 경기 안에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이번 인터리그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압축됩니다. 발라드림은 자기 축구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서기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팀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이 아니오라면 서기가 뛰더라도 경기는 발라드림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진짜 핵심은 누가 출전하느냐보다 누가 중심을 잡느냐입니다. 물론 시작은 서기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은 결국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는지로 결정됩니다. 만약 발라드림이 초반을 버티고 자기 패스 템포를 되찾는다면 이번 경기는 징크스를 깨는 경기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부터 연결이 끊기고 서기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스트리밍 파이터의 압박의 주도권을 내준다면 이번 승부는 가장 아픈 타이밍에 찾아온 붕괴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누구에게나 선명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시즌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전술 변화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압박을 벗겨내는 장면, 첫 패스를 성공시키는 장면, 첫 번째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경기 시작 직전 서기가 그라운드 위에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첫 움직임이 평소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 장면 하나가 발라드림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두려워한 불안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터리그는 더 이상 단순한 맞대결이 아닙니다. 발라드림에게는 시즌의 운명을 시험하는 경기이고 스트리밍 파이터에게는 상대의 균열을 기회로 바꿀 절호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남게 될 결론은 아주 명확할 것입니다. 발라드림이 이번 위기를 버텨내며 올라서는 팀인지 아니면 가장 아픈 순간에 흔들리는 팀인지 그 답이 이제 곧 드러납니다.